자, 이제 이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요즘에는 9개 항목이 아니라 11개 항목을 지금 요소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하나하나의 요소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 자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 요소 하나하나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 요소를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요소의 변화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뭐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비즈니스 모델 요소. 첫 번째. 예. 첫 번째 고객 뭐예요? 고객 세그멘트가 뭐예요? 고객 분석, 고객의 세분화 그런 뜻이에요. 세분화 작업.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고객을 세분화하면 새로운 뭐예요?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첫 번째 여기입니다. 고객을 세분화해라. 아시겠죠? 고객을 세분화해라.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업 모델 유형을 롱테일 사업 모델이라 그래요. 롱테일 사업 모델.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롱테일 사업 모델이라고 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여기는 롱테일 사업 모델은 뭐에 의해서 EX 롱테일 사업 모델은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롱테일 사업 모델.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틈새 시장들을 계속 확장해서 그 틈새 시장의 상품들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사업은 뭐냐? 요소는 이런 고객들한테 가치 제한이죠. 세분화된 고객에게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가치 제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고객들한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가치 제한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가치 제한. 그쵸? 자, 두 번째 가치 제한이다. 그럼 가치 제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이 가치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가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융합형 사업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6차 산업 같은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사업 모델 중에 하나죠. 그것도 뭐예요?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누구한테 고객 맞춤형으로 개발해 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가치 제한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제품을 이 고객한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매체를 통해 누구한테 고객에게 전달하는가예요. 예, 그죠? 전달하는가예요. 이게 유통 라인입니다. 유통 라인은 뭐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거 뭐뭐 있어?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모바일, 뭐 크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쇼핑몰, 다단계, 방문 판매, 그 다음에 자사몰, 폐쇄몰, 또 체인, 프랜차이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통 라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통 라인들을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요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죠. 뭐예요? 플랫폼? 이게 뭐예요?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건 유통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유통 라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예요. 관계. 한마디로 고객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어떤 방법? SNS가 있고요. SNS는 블로그 또 뭐 있어요?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 채널 이런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간판이나 아니면 현수막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할 건지, 이거는 뭐 검증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검증단 또는 뭐 리뷰단 뭐 이런 것도 있죠. 리뷰단 이런 것들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제품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을 따로 만들기도 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왜 관계.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바로 뭐예요? 수익 모델이에요. 수익 구조, 수익 모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건 뭐예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나오는 무료형 사업 모델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건 무료잖아요. 이런 무료 사용 모델은 그러면 뭘 먹고 살아? 이런 무료용 사업 모델일 경우 더욱 뭐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보통 그 굴뚝 사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대비 매출액의 마진 그거 외에는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웅진코웨이가 처음에는 뭘 팔았어요? 그렇죠? 정수기를 팔았는데 나중엔 뭘 팝니까? 정수기를 관리하는 관리비를 받아. 그죠? 그리고 정수기 판매하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게 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익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새로운 돈 버는 방법들을 개발해내는 거잖아요. 이 개발해내는 건 뭐를 통해서?
이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꾸면서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수익 모델이 또 하나의 요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소가 몇 가지? 1번, 2번, 3번, 4번.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이템 패키지라 그랬고, 5번까지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우측에 다섯 가지 요소들을 활용한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뭐 핵심 자원이 뭔지, 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또는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은 뭐예요? 사람, 그리고 물건 또는 설비 또는 장소,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아니면 시스템 또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론 장비 산업인 경우에 이런 설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업인 경우에는 인프라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북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죠. 인터넷망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그 이북을 열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읽어주는 책 이런 것들이 왜 떴어요? 인터넷이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핵심 자원들 어떤 게 필요한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핵심 자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핵심 활동.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또는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 뭔지.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죠. 생산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있을 수가 있고, 제품 개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홍보가 있을 수가 있고,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 다 활동이잖아요. 그죠?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점점점. 이런 활동들. 음, 뭐, 초기 고객 확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뭐 시제품 검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 시제품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이런 것들이 예, 핵심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키 핵심 파트너 분석. 사업을 똑같이 시작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운영을 꼭 확보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유통, 구매 라인의 핵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예, 동업자 또는 유통, 구매, 생산, 유통, 구매 라인의 핵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이거 뭐예요? 모델 유형 중에 비즈니스 모델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해. 그때 꼭 공장을 내가 둘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설비를. 아니죠. OEM으로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럴 때는 키 파트너 중에 OEM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두고 그 업체를
협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OEM으로 생산하는 클라이언트 관계로 갈 거냐, 아니면 동업자로 갈 거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홉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그리고 핵심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비용 구조. 똑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꼭 운영하기 위해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를 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 예, 이게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9가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 고객 세분화, 두 번째 가치 제한, 세 번째 유통 라인, 네 번째 고객 관계.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아이템 패키지고, 그 아이템 패키지에 대한 차별화 요소들을 수익 모델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활동, 그리고 핵심 파트너들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핵심 파트너나 핵심 자원, 핵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용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블럭이다. 9블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블럭.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의 9블럭 요소들이 뭐다?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변형시키든 변형된 기말고사가 꼭 나올 겁니다. 이거 꼭 나와요. 자, 됐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0이라고 표현하는데, 3.0은 어떻게 다르냐? 예, 뭐가 다른가요?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고객은 누군지를 정해라. 예, 여기다 고객 세분화죠. 고객 세분화. 1번이 고객 세분화 됐고요. 2번이 뭐예요? 2번이 빨리빨리 갈게요. 고객 니즈예요. 예, 니즈. 고객을 먼저 쭉 적고 고객 니즈를 적어. 고객 니즈를 적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뭘로 가요? 기존 해결책. 이거 뭐예요? 경쟁 상품이에요. 아시겠죠? 경쟁 상품.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여기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9블록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존 해결책의 문제 또는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화 요소인 내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 해결책의 장점, 특징, 이게 뭐예요? 차별화 요소 요약,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1, 2, 3, 4, 5, 6, 7. 7인데. 7. 7. 7. 고객의 혜택. 아시겠죠? 고객의 혜택. 그러니까 고객은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는지. 아시겠죠? 이걸 적어줘야 돼요. 내 해결책의 장점 특징은 고객의 혜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표현해 드릴게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뭐예요? 핵심 자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핵심 파트너. 그 다음 열 번째 수익 구조. 11번째 비용 구조. 이걸 다 여기서 분석하는 게 두 가지가 들러지는 게 있죠. 뭐예요? 요거 하나하고 달라진 거. 요거 하나하고 또 뭐예요? 요게 달라진 거예요. 요 두 개가. 요 두 개가 더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요게 어떻게 보면 가치고, 요건 뭐예요? 요게 진짜 가치예요. 이게 가치고 이게 진짜 가치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보다 텔레비전이 커졌다. 이건 가치예요?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장점이에요. 근데 그 텔레비가 커짐으로써 어떤 가치가 생겼어요? 고객이 보기 편해졌고, 그리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안방에서만 볼 수 있던 거 강의실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고객의 혜택이에요. 아시겠죠? 장점과 혜택은 다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예전에 무슨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비즈니스 3.0 모델로 한번 뭐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볼게요. 일단 자신의 고객은 고객 세분화한 거죠. 뭐라고? 가족 단위 여행객 또는 주부 모임, 회식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객의 문제, 니즈는 뭐냐? 일단 요즘에 만난 사람, 요즘에 분들이 대부분이 식당이나 이런 데 음식점에 오면 결정장애. 뭘 해야 돼?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건 영원한 테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양에 대한 불만족. 그러니까 어떤 외식 업체인데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서 조리장이 사장이 미워가지고 예를 들면 그 재료를 50만 넣어야 되는데 맨날 100을 넣어서 만든 거야. 이런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양에 대한 불만족이 없고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서 어떻게 돼서 나중에 더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양에 대한 불만족은 영원한 어떻게 보면 외식업체의 테마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양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소고기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불신들이 되게 많죠. 야, 저거 200g 안 되는데? 이런 거. 그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맞아요. 정량을 제공한다고 붙여놨었어. 경쟁업체들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맛에 대한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뭐 품질 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가 미해소됐다? 결정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걸 뭐 먹지라는 거를 음식점에 들어와서도 못 느낀다는 거죠.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접받는 느낌이 없대요. 어떤 경우에 예, 무한리필집이라든가 이런 정량 제공을 하거나 양을 많이 주는 데는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든다 이거죠. 그리고 테마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하려는 건 뭐냐면 새우 전문점이에요. 새우 전문점, 새우구이 전문점. 새우만 열심히 파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 새우 전문점들 있잖아요. 그 새우구이 전문점. 그래서 이런 데는 비싸긴 한데 어떤 테마도 없고, 그리고 정량 제공을 하고 무한 리필도 하지만 대접받는 느낌은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 해결책은 기존 서비스 플러스 알파를 두는데 어떻게 한다?
예, 정식 개념의 메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새우죽을 주고, 그리고 본 메뉴 뭐 새우구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우탕이라든가 이런 걸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먹은 다음에 새우 칼국수를 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새우장도 주고, 그리고 새우 소주까지 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벤트 거리로 어류 볼거리까지 제공을 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 일단 뭐예요? 결정도 할 필요가 없죠. 메뉴는 단 하나야. 정식. 새우 정식. 예, 딱 하나고, 그리고 뭔가 코스 요리 같아가지고 예,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양에 대한 것도 이 정도면 충분히 예, 한 끼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정식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단일 메뉴의 효율성, 그리고 새우구이, 그 다음에 이벤트로 어류 볼거리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여기다 적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새우구이 정식 전문점. 이거는 고객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내 제품에 대한 장점, 특징이에요. 단일 메뉴, 내 특징이에요. 그렇죠? 체험 공간, 내 특징이에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 메뉴 결정이 편해졌어요. 양에 대해서도 만족해요. 그리고 새로운 메뉴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 줬어요. 뭐 새우 칼국수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새우 소주 신기하죠?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 제공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펀한 요소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류 볼거리 이런 것도 제공해서 펀한 요소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 예, 초기에는 소셜로 마케팅을 하다가 소셜로 마케팅을 하다가 중기에는 블로그라든가 SNS 마케팅 및 고객 프로모션을 전개하겠다라는 거고요. 유통 방법으로는 당연히 오프라인 위주 판매를 하고, B2B로는 학교 어머니회나 아니면 기업을 홍보해서 단체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은 구매, 제조 라인을 형성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제조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그리고 메뉴 개발도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자원이고, 핵심 파트로는 뭐 소셜 커머스, 또 파워블로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갖지 않은 나머지 어머니의 회장이라든가 지역기업체 정보, 그다음에 국내 인터넷 여행사. 그러니까 이분은 이 여행객들 대상으로도 와서 단체로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국내 인터넷 여행사에 뭐예요? 예, 그 가이드를 예, 섭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 파트너 이분들을 쉽게 여기 꼬셔서 내 제품의 마케팅이나 홍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고요. 초기에는 뭐래요? 식사 판매만을 통해서 그 수익 모델을 가져가다가 후기에는 이제 새우잡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체험 이벤트로 그 돈을 받고 이게 또 이벤트를 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이때 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원가는 식자재 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물류 유통 비용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라든가 이자 비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비즈니스 모델 3.0 캔버스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11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 13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네요. 두 개가 왜 빠졌나 봤더니 12 마케팅, 13 뭐예요? 유통.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0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린 스타트업에 대한 실행 전략, 실무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0, 예, 13개 요소를 갖고 있는 3.0. 이거는 뭐예요? 경쟁 제품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 모델을 또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한 사례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린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기원하면서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